네, 여러분, 정말 감사한 멤버십 동지들을 위한 저녁의 오디오북, 오늘은 프롤로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의도에 있는 동안도 늘 떠날 준비를 했기에 나는 정치를 떠나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했다. 아이와는 함께는 시간이 많아졌다. 물론 변함없이 우리는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렀다. 아이는 동네 검정고시 학원에 착실히 다녔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했다. 나는 다른 엄마들이 아이를 스카이에 입학시킨 것 못지않게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나 기타 그만둘래. 왜 갑자기? 아무래도 음악을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 나 자동차 튜닝 쪽을 공부하고 싶어. 자동차 튜닝? 그거 정말 전망했다고 하더라. 나는 정말 기뻐서 말까지 더듬거렸다. 평생 기타를 연주하며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사는 것보다는 자동차 정비나 튜닝 쪽이 훨씬 전망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아이와 나는 자동차 튜닝 학과를 알아봤다. 전문대학 실용음악과 못지않게 커트라인이 매우 높았다. 녀석이 기타를 포기한 것은 아마 실용음악가가 너무 들어가기 힘들어서 아닌가 하는 작은 의심까지 들 정도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동차 관련 학과를 선택하자고 아이와 함께 의논했다.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여기저기 웬만한 곳은 다 원서를 넣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한 군데에는 합격했다. 전문대로 인정되는 학교로 가능성도 꽤 있어 보였다. 면접을 앞두고 아이와 나는 이른바 면접 리허설을 했다. 아이는 의자에 허리를 고추 세우고 진지하고 의젓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손에 기름때를 묻히길 좋아하는 아무개입니다. 그래, 처음 시작하는 말이 아주 중요해. 잘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들 꿀단지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쩌다 외국의 멋진 캠퍼스를 가면 우리 꿀단지가 이 대학을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솔직히 내 젊은 날 가장 부러웠던 것은 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이었다. 이 다음에 내 아이는 꼭 외국 유학을 보내야지. 야무진 꿈도 꾸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아이는 평생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일은 위험하고 고될 것이다. 학교를 나와 자격증을 따서 기업에 취직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조그만 정비센터를 차리는 자영업의 길이다. 한 업장을 경영하는 일도 또 적지 않은 자본 조달도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러다가 내 아이가 허드렛 일만 하다가 평생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내 마음은 터질 듯이 아팠다. 흙스저 청춘이라고 했다. 부모의 스펙이 아이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말. 그래도 엄마가 한때 국회의원은 했으니 이런 말은 소용없다. 일본 속담에 한마디로 가름할 수 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날 같이 TV를 보는데 흙수저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다. 꿀단지에게 물었다. 넌 무슨 수저 같니? 그래도 흙수저는 아니잖아. 금수저는 아니지만 내가 자격증도 따면 뭐 동수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아이의 긍정 어린 사고와 소탈한 꿈을 고맙게 여기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저성장 시대다. 공장을 지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내 아들 꿀단지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까. 꿀맛은커녕 고통스러운 노동의 쓴맛만 보는 건 아닐까. 심란했다. 무거운 바위짝이 마음을 눌렀다.
이 모든 책임은 엄마인 나에게 있었다. 아이에게 공부하는 기쁨, 보람, 즐거움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평생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지탱했던 건 공부였다. 그 중요한 배움 기쁨, 공부하는 희열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당위성을 아이에게는 전해주지 못한 것이다. 나는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정치를 그만두고 아이를 위해서 2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는 열심히 밥해주기. 아이는 학교에 갈 때, 요즘 같은 방학에 정비센터 알바를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난다. 난 아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상을 차린다. 좀 오버해서 갓 지은 냄비밥을 상에 올려준다. 그리고 예쁜 그릇과 수저 밥침까지 잘 갖춰서 차려낸다. 엄마가 이렇게 대접해서 밥상을 차려주면 어디 가서도 좋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 하는 내 절실한 바람을 담아서 말이다. 또 엄마 곁에 있을 동안이라도 내 밥을 먹이기 위해 엄마의 밥상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둘째, 돈에 대한 이치를 알려주기.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면 시험에 통과하거나 남들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거기까지 가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일은 열려 있다고 나는 늘 생각했다. 그러려면 돈을 잘 알아야 한다. 아이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기회 닿을 때마다 이야기했다. 내 마음속에는 오로지 단 하나, 이 아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존감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사랑하는 내 아들 꿀단지가 흙수저에서 금, 은, 동 다 좋으니 확실한 수저는 갖고 살았으면 해서. 다행히 아들은 돈 이야기에 흥미를 보여줬다. 내가 슬쩍슬쩍 한두 마디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줬다. 또 용돈 액수나 돈의 쓰임새를 일부러 빡빡하게 챙기는 엄마의 뜻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줬다. 엄마의 경제관에 고개를 끄덕여줬다. 그리고 검소한 생활의 가치를 알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전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귀한 것, 돈은 무서운 것, 그리고 돈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됐다. 나의 아들 꿀단지에게 늘 미안한 엄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다른 엄마 못지않다는 것을 꼭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나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의 꿀단지를 채워주고 싶었다. 많은 것을 잘 견뎌준 꿀단지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엄마의 고마움을 담아서 이 책을 나의 아들 꿀단지에게 준다. 네, 이게 프롤로그였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내 머릿속의 억대 재산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여옥의 오디오북이었습니다.